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경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국민의힘이 본경선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회를 광주에서 여는 등 본격적인 호남 구애에 나섰는데요. 네 후보 모두 각각 호남권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예비 경선을 통과해 4강전에 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4명. 광주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먼저 호남 공약을 앞세웠습니다. 큰 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과 신산업, 새만금 개발 등의 후보자들의 공약이 집중됐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그 지역에 저는 반도체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고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서 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남 특임 장관을 임명해서 그분에게 힘을 실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주도권 토론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역 경제, 홍준표 후보는 북핵 문제, 원희룡 후보는 대장동 의혹 수사,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의 정법 논란을 앞세워 상대 후보와 맞붙었습니다. 호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별히 더 농업과 연결된 먹거리 산업 그리고 지역 골목 상권을 함께 살리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한미 전자정보 협정이 잘 안 될 겁니다. 핵 공유도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을 감시하는데 우리 자체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구치소인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갈 것 같습니까? 뇌물로 볼 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10차례 본경선 토론회를 진행한 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합산해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또 다른 민주당 대신 새로운 정치 문화의 빛과 함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최근 호남 당원도 지난 2월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3차 경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이라며 이 후보도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무효표 처리를 취소하고 결선 투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안이한 생각과 판단으로 이를 키웠다면서 결선 투표를 치러야 그게 진정한 원팀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군공항 근처에 살면서 전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소송 없이도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조종사 교육훈련으로 인해 다른 곳보다 전투기 이착륙이 2배 이상 많은 광주 군공항. 이 인근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김대정 씨는 밤낮 없는 전투기 소음과 진동 때문에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도 중요한 말 나와도 잠깐만요, 비행기 뜨고 지나가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통화 자체가 안 돼요. 김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인 올해 겨우 피해 보상금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 2만여 명은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없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는 관할 구청에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항공기 소음 단위인 웨크를 기준으로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소음 대책 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공항 소음법의 보상 기준은 민간공항보다 더 엄격합니다. 민간 항공기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더라도 75웨이클 부분이면 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전투 비행기는 80웨이클, 85웨이클 더 시끄러웠을 때만 보상을 하게끔 하는 이 법률안은 반드시 개정시켜서 또 공항 인근 주민들은 보상은 물론 방음시설 설치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들에게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 엄연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가 특정 건설사에게 줄 목적으로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같은 건설사를 위해서 무리한 빚 보증을 섰다가 손해를 떠안기도 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지역 새마을금고가 연 20%가 넘는 이자를 약속하며 김모 씨에게 3억 원을 빌린 건 4년 전. 금고는 이를 포함해 김 씨에게 4차례에 걸쳐 12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 씨 측이 금고 법인계좌로 입금한 돈은 모두 한 건설사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건설사의 부도로 이 돈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금고는 4년이 지나도록 김 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자보다 안전한 것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법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 것입니다. 아예 지금 해소를 못한 상황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고는 같은 건설사를 위해 무리한 보증을 서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맡은 요양병원 공사비를 약속한 것보다 미리 주기 위해서 시행사의 빚 5억 원에 대해 보증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여러 건 연체됐던 건설사는 공사를 반도 못 끝내고 부도났습니다. 큰 손해를 본 시행사는 금고에 보증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행위를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지급 보증을 해준 것이죠. 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새마을금고가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고 지급 보증을 한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고는 도합 20억 원 가까운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금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 건설사를 위해 금고가 사채를 빌리고 보증까지 하다 거액의 손해를 떠안은 상황. 금고 측은 두 사건 모두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해당 임원을 고소했고 민사소송도 항소한 상태라며 금고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련 민형사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화순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19살 A군 등 3명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9일 밤 11시 30분쯤 화순군 북면 백야산 인근 펜션에서 19살 B양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외제차 할부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B양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들과 공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군의 명품 생강차가 유자에 이어 유럽으로 첫 수출됩니다. 생강차는 그동안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에 소규모 또는 구색 맞추기 상품으로 수출됐지만 이번에 수출되는 20톤의 고흥 생강차는 유럽 현지 로컬 시장에 수출되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순군이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창업,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청춘들락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센터 명칭인 청춘들락은 청년들이 센터를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소통, 교류, 협업하며 청춘들의 꿈과 끼를 발휘해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성군은 현재 3곳의 임대사업소에 89종의 농기계 87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와 농기계 택배 서비스 도입으로 연평균 만여 건이 넘는 이용 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 대학 일자리 센터가 졸업생 취업 지원을 위한 단계별 실전 집중 트레이닝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대면 채용 시대에
취업 준비생들이 공기업과 사기업 등 자신에게 맞는 기업에 따라 취업 전략을 모색하고 입사 서류와 면접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 8명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직업 속에서 행정명령 관련 1명과 광산구 소재 건설 현장 관련 2명 등 3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담양과 여수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고 보성과 나주, 목포와 해남, 무안 등 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추가돼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광주 지역의 119 구급대원들의 출동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 예방접종 환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1,700여 명을 이송하는 등 전체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지난해보다 9.7%, 구조는 5.8% 감소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잘못된 시정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광주시의회 누리집에 시민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고 위협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나 예산 낭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제보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3일부터 16일 동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 기반 AI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관하는 AI 인프라 구축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예산 140여 원을 들여서 공용 인프라를 구축한 뒤 슈퍼컴퓨팅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기원은 고성능 컴퓨팅 기반 공용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외 산학연과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광주 지역 중학교 30곳에서 38차례에 걸쳐 고교 학점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고교 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방안과 제도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등을 교사와 중3 학생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지난해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3대 중증 응급 환자 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지역의 전원율은 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어제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 급히 두꺼운 옷 꺼낸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꽤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16도로 꽤 쌀쌀하고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어제부터는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적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 워낙 기온이 크게 떨어졌던 터라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은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아침 기온 장성과 광주 16도로 쌀쌀합니다. 오히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도 낮은 곳들도 있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 9도가량 높겠고요. 진도와 완도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높겠습니다. 주중에는 기온이 다시 올랐다가 주말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